예, 이번에 오늘 공부한 반도체 역인데요. 윤아 씨가 오셨고요. 이건희 부장님 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가 시장을 좀 주도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TSMC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도 그렇고 네. 우리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TSMC가 이렇게 장비 공급업체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면 아니라 그럴 텐데, 네. 우리는 그런 거 뭐 사실 확인 안 해준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일까 걱정이 되는데요. 분석 좀 해주십시오. 일단 뭐 사실 조정받을 국면에 핑계가 좀 생겼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지금 TSMC 발로 이거 말고도 또 얘기가 또 나오는 게 TSMC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공장 이제 투자하고 있는데 늦어지죠? 점점 늦어지고 있죠. 네. 근데 핑계를 뭐라고 되냐면 인력이 없다. 미국 내 한마디로 너네 나라에 우리 숙련된 장비를 설치하고 해줄 인력이 없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핑계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TSMC가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TSMC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내가 장비를 빨리 받아서 빨리 뭔가를 그게 아마 미국발 그 미국 공장도 아마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이제 오히려 대만 내 이제 그 증설 그다음에 지금 일본에도 지금 구마모토에도 증설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네요. HBM 쪽은 사실은 수요가 많아가지고 공급 부족해서 막 열심히 공장 짓고 이런 거잖아요. 예. HBM을 제외한 다른 섹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GPU를 만드는 라인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랑 대만. 예, 네. 대만에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해외 건설하는 것들은 그 밑단계를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 TSMC가 전체 매출에서 물론 이제 선단 공정들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20나노급, 뭐 15나노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뭐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주문 제작은 다 하니까 파운드리라는 게 파운드리가 이제 착각하시는 게 되게 고사양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하는 걸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냥 설계를 해주는 걸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뭐 PC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인데 자동차마다 각각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가 잘 안 팔리죠 지금 생각보다. 수요가 점점 줄어든다. 대기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를 요청해서 받는데 저 같은 경우 한 달 반 만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 소비가 대기 인원수가 없어졌다. 빨리 받으셨네요. 재고가 이거는 이건희 부장님이라 특별히 빨리 빼준 거 아니에요? 그 약간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라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주문한 모델이 마침 계획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마침 계획이 있어도 그거보다 주문한 사람이 많으면 그렇죠. 세대 계획돼 있는데 6명이 주문을 했으면 늦어지겠죠. 뒤에 주문한 사람들은. 원래 시간 많이 걸리는데요. 그쵸. 마침 있네요. 고객님께 그렇죠, 빨리 그렇죠. 드릴게요. 예, 그거는 물량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뭐 사실은 영업사원에 하는 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물량이 남아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 못 샀던 자동차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망 이슈 때문에 안 좋았던 것들이 해소가 되고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되고 가수요들이 좀 없어지면서 전방 산업 자체가 조금 안 좋죠. PC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안 좋고 지금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애플 15가 뭐 중국에서는 예약 판매가 뭐 완판됐다고 하지만 그거는 못 살까 봐. 만약에 중국에서 애플을 못 팔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이제 그 심리들이 작용하면서 더 빨리 예약을 한 것 같고 이런 걸 빼고 나면 사실은 이제 IT 제품들은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한번 지금 다 살아난다고 하는데 잘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가 잘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TSMC 입장으로는 뭐 이렇게 빨리 증설할 필요가 있어 없어 뭐 이런 정도로 나왔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비 조금 늦게 줘도 돼. 왜냐하면 미리 돈을 들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미국 공장도 빨리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일본 공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내실을 좀 다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만 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반도체 업황에 회복 신호가 끊긴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대만 안을 조금 더 내실을 다지고 바깥 해외 공장을 조금 천천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TSMC 안에 그런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라면 그 지난주 말에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빠진 이유는 이 TSMC 이슈 때문에 빠진 건 맞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램 리서치가 가장 많이 4% 넘게 빠졌고요. 뭐 엔비디아도 빠졌고, 빠지고. 네. TSMC도 마찬가지 당연히 빠졌고. 또 ARM 상장일가가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ARM 상장을 하면서 사실은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으로 약간 좀 매수세가 몰렸다가 그 부분이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경향도 있고 뭐 하다못해 설계하는 회사인 시놉시스 이런 회사들도 뭐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사실은 그냥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조정을 한번 줬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서 한번 타격을 받고 오늘은 또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걱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일 어려운 거죠. 이제 빠지는데 급락했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하냐. 죄송해요. 그렇죠. 네. 뭐 손절하실 거면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올라갈 오늘- 때 사라는 얘기야, 그죠? 좋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이제 이 대응 전략은 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시가에 손절을 못했으면 당분간은 빠지더라도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절반이라도 시가에 뭐 매도를 안 하셨으면 네. 이게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추세가 깨졌습니다. 지금 뭐 한미반도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뭐 이스페타시도 좋아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조정받다가 사실 아래로 이제 눌러버렸거든요. 이제 이게 아주 간당간당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사실은 5만 원도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한 번 나올 수도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빠질 때 이 회사가 되게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막 터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불안해서 파는 거거든요. 조금씩. 근데 네. 지금 다행인 거는 오늘 뭐 엄청나게 매도 물량이 많아서 빠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쉬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매도를 좀 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한미는 오늘 한 6% 가까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는 오히려 또 양봉을 만들면서 끝냈습니다. 시가보다는 높게 물론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일부 종목들은 좀 작은 장비들은 뭐 10%씩도 빠지고 했는데 이게 그 종목들이 뭐 회사가 나빠져서라기보다는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빠졌는데 개별 종목들이 한 5% 빠지는 거는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예. 근데 이게 그럼 단기적인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갈 만큼 갔다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냥 갈 만큼 갔다라는 것보다는 네. 이제 기대와 이제 현실과의 괴리가 이제 처음 느낀 거죠. 그거는 이제 좋아진다, 업황이 회복된다, 뭐 AI 반도체가 너무 좋다, HBM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러면서 막 올라갔는데 네. 막상 전체 반도체 시장이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충격을 준 거죠. TSMC 발로.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과 현실이 괴리로 인해서 조금 하락을 했다가 아직 괜찮네 이쪽은 이러고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조정인데 조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빠지자마자 바로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의심이 생겼죠. 사람들이. 그러면 기간 조정이 조금 올라가면 누르고 조금 올라가면 누르고 아주 지루한 조정을 구간을 거쳐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SMC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또 메모리 쪽에는 삼성전자가 강자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업황이 좀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그 모바일 쪽에 낸드였나요? 가격 올렸다는 얘기도 있었고 내년부터는 지금 감산 전략 쓰던 거를 수정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제 감산 안 하기로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뉴스가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감산을 사실은 단행한 걸 저는 사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예. 버텼어야 돼요? 버텼어야죠. 예. 예, 감산을 안 하고 버텨서 예. 사실은 저희 마이크론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감산을 했는데 네. 감산 발표도 사실은 부인했었습니다. 계속 예전에도. 예. 근데 결국에 감산을 했고 이번에도 감산을 사실은 이제 중단하는 거 아니냐, 원복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안 믿죠. 이미 이제 감산을 중단하는 게 내부에 뭔가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애널발로 지금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단순히 기자가 얘기했으면 안 믿을 텐데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산을 중단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감산은 사실은 전략 수장을 하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답이 있는 게 핸드폰에 들어가는 낸드 가격 올렸습니다. 네. 계약 공급자랑. 그러면 앞으로 업황이 돌아선다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감산을 끝내는 것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읽혔냐면 그동안 이제 HBM 관련돼서 후공정 업체들만 갔던 시장이 전공정, 전공정 소재까지 네. 다 움직이는 시장이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하고 제대로 다시 증산하면서 업황이 완벽하게 돌아선다라고 하면 투자하지 않겠어? 전공정, 후공정이 다 좋아진다는 거죠, 정확히는. 그죠? 근데 전공정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네. 워낙 무거웠던 뭐 원익 IPS라든지 뭐 테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면 뭐 소재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네. 전공정 부품으로는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원익 QNC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기관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고 원익 IPS, 장비로는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테스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소재 분야에서 이제 한솔케미칼이라든지 한솔케미칼은 이제 과산화수소 이제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고 솔브레인, 뭐 원익 머티리얼즈,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뭐 딱 들으면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주가가 다 좋았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업황이 다 좋아질 거다 이런 해석이요. 삼성전자가 감산을 멈출 거다. 네. 멈출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네. 감산의 반대말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증산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국내 반도체 관련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이 미중 간의 기술 관련한 패권 경쟁일 예. 텐데요. 예. 어떻게 국내 관련주들 이 경쟁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저희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요, 시진핑이랑 그 바이든한테 시진핑이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멀어서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렇죠. 이재용 네. 회장도 그렇고 이제 최태원 회장도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까. 근데 지금 답은 나와 있죠. 답은 뭐냐면 네. 미국이 건드리지 않을 정도만 팔아야 됩니다. 조심스럽게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첨단 공정 제품들은 좀 웬만하면 중국에서 만들지 말고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 디램 공장이 중국에 있고요, 오시에 있고 삼성은 랜드 공장이 다 그냥 시안에 있는데 이쪽에서 만드는 물량도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파는 물량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고사성능 칩이 그 화웨이 폰에서 나왔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만큼 그러면 판매할 때도 이력을 굉장히 잘해서 팔아야 된다. 나중에 나는 직접 한 게 아니라 대리점들이 잘못한 거야라는 걸 하려면 그래서 다행히 그걸 잘 해놔서 하이닉스가 그냥 넘어갔죠. 어떻게 보면 지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일단 판매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악재로 계속 남아 있죠. 근데 또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뭐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엔 또 이슈가 있으니까.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이번 주에 한국 온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 수출, 장비 수출 유예해 준 거, 그거에 따른 얘기가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1년 더 유예해 준다 이러면 긍정적인 거고, 그죠? 부정적인 뉴스 나오면 반도체를 또 한 번 누를 수도 있고 봐야 되고요. 최근에 반도체주를 이끌고 왔던 건 어쨌든 엔비디아 아닙니까, 그죠? 네. 전체 업황이 좋아지기보다는 엔비디아의 GPU, AI 모멘텀으로 왔는데 엔비디아 주가도 이제 고점에서 조금 주춤합니다. 고점에 500달러 갔다가 지금은 438달러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젠슨왕이 주식을 팔았네, 왜 팔았네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2분기도 매출 전망할 때 3분기도 좋았고 그죠. 엔비디아 주가 향방이 중요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실적 다시 발표할 때 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젠슨왕이 주식을 팔았네. 근데 그거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스탁옵션 살짝 걸려 있었던 거 풀린 거 그냥 파는 건데 임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세상에는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배가 아프죠, 항상. 그렇죠. 그러면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게 돼 있고, 뭐 최근에 뭐 도조 컴퓨터니 뭐 얘기도 나오는데, 도조 칩이 더 성능이 좋다더라. 그래서 뭐 도조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우리나라 HBM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결국에는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가지고 뭐 설왕설래를 하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당분간은 계획상 보면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AMD가 쫓아가는데 약간 숨이 차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도조 같은 경우는 그거는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본인이 원래 반도체 회사가 아니죠. 테슬라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주문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량을 한꺼번에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용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독주제 유지될 걸로 보이고,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한 20%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400불까지는 뭐 언제든지 열어놓으셔야 되고, 400불 정도에서는 제가 볼 때 무조건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한미반도체가 오늘 7% 빠져서 마감을 했는데요. 예. 여기는 반대로 내부자가 매수를 했대요. 네. 이거 어떻게 긍정적 신호로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내부자가 아니라 회장님이 사고 있죠. 예. 네. 52,000원에서 53,000원대 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사셨더라고요. 네, 돈이 많으니까 많이 사셨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미반도체를 지금 폄하하는 쪽은 뭐 니네 SK 정도만 납품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 이런 거고. 왜냐하면 한미반도체가 TC 본딩 장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이제 서 장비라고 해서 마이크로 서 장비라고 해서 좀 아주 작은 자르는 그거 장비를 원래 ASE라든지 암코어라든지 이런 데다가 납품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주 후공정 업체에 특화된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TC 본더 장비까지 만든 건데, 이거를 공장 팹을 하나 이제 따로 분리시켜서 그것만 대응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 그리고 또 일부 그 잘 나가는 HPSP의 주식까지 매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 현금이 많은 회사입니다. 생각보다 한미반도체는. 그래서 저는 지금 빠지는 거는 뭐 올라가기 위한 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SK에만 묶여 있지 않다. 이 회사는 원래 주거래처가 돈 멀어줬던 데는 ASE라든지, 대만의 ASE는 아무도 모르시던데, 예, 전 세계 1위 후공정 업체입니다. 예, 후공정 패키징 1위고요. 네. 그다음에 암코라는 회사가 2위인데, 이 회사가 이제 이 회사 쪽으로 추가적인 장비가 TC 본딩 장비도 나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럼 네. 반도체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전략 말씀해 주신 거 짧게 말씀해 주시고 관심 종목 언급해 주십시오. 네. 빠질 때를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 그다음에 갖고 계셨다가 한번 파셨던 분들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뭐 언제 또 더 사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조금은 좀 조정이 끝나는 게 이번 주 정도면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일주 정도 한 주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다음 주 추석이죠.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정도 끄트머리쯤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저는 장비는 전공정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뭐 OLED 관련된 이슈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 보시면 되고요. 소재 부품에서는 원익 QNC, 그다음에 SNS텍 좋아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도 좋아 보입니다. 예. 이 정도. 반도체가 안 되면 하반기 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이제 주도주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고, 시각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계속 어쨌든 주목, 와치를 해야 되는 섹터입니다. 반도체 여론을 이건희 부장님과 함께 이동했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얼른 퇴근해 보시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